네,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 갖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제까지 제시된 것 중에 가장 압권이라고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그 아류인 린 캔버스 둘이 갖는 그 장점과 또 어떤 한계점 이것이 뭔가 하는 거를 좀 약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후 제가 제시할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라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론이라는 거기에 어떤 내용이 과연 담겨져야 될 것이냐.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압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은 우리가 많이 수용을 해야 될 것이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기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을 살펴봄으로써 거기다 아이디어를 얻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시간을 좀 할애하고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10년대에 나온 겁니다. 알렉산더 오스타와일드하고 그 제자인 피그너 두 사람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크게 보면 여기 보면 9개의 그런 그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가치 제한, 그 다음에 고객에 관한 그 세 분이죠. 고객 타겟 마켓이 어디냐, 그 다음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 가치가 이렇게 전달이 돼 가느냐, 그 고객하고의 그 관계는 뭐냐, 이걸 다루고, 그 다음에 이런 가치 제한을 위해서 어떤 핵심 자원을 가지고 어떤 핵심 활동을 통해서 이 가치가 제한되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 핵심 파트너, 어떤 파트너들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가치 제한이 고객에게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수익이 실현이 되고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를 갖다 내보이는, 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눈에 어떤 비즈니스면 그 비즈니스가 분석의 비즈니스입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관한 것을 갖다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그 아이디어 나온 자체가 하나의 직관이었다. 직관에 기초한 것이다. 두 번째는 여기서 제공하는 가치 제한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그런 그 학계나 실제 이런 컨설팅 업계에서는 value proposition, 가치 제한이라는 것을 아주 기정사실로 가장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value proposition은 뭐겠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제안할 것이냐, 어떤 가치를 내가 제안하고 그 가치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어느 타겟 마켓에 있는 고객들일 것이냐,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치 제한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함유하고 있고 그것이 표현하고 있듯이 이것은 기업이 고객의 가치를 내가 이런 걸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와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아직도 기업이 고객보다 힘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전제한 그런 그 출발입니다. 가치 제한을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가치를 이런 마켓에 있는 고객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당신네들에게 제공을 해주겠어. 그 나는 이런 가치, 제공해줄 가치를 이런 핵심 파트너와 더불어 어떤 핵심 작품과 어떤 핵심 활동을 통해서 내가 가치를 제한할 것이냐 하는 것 갖다가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객의 가치가 제한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정하는 이 전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수익 구조와 수익 흐름과 비용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여기 하나 풀어서 다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일일이 이거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9개의 셀을 통해서 기업이 어떤 가치를 고객에 제안할 수 있고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고객과의 관계를 갖다 유지하면서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한 측면과 그걸 통해서 수익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누구와 협력하면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떤 핵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를 갖다가 내가 생성하고 이렇게 제공해 줄 것이냐, 이런 측면을 받는 것이 바로 비용을 유발하는 그런 비용 구조가 된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캔버스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갖고 있는 그 장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눈에 아주 한눈에 가시적으로 한눈에 어떻게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하는 걸 갖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면 굉장히 아주 압권입니다. 진짜 이제까지 나온 어떤 것보다도. 다만 거기서 지금 키 파트너라는 게 과연 그 협업하는 사람인데 키 파트너라는 게 과연 그게 중요한 거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은 이거 애쉬 이분은 거기에 이제 의무를 갖다 품고 또 키 액티비티 대신에 실질적으로 솔루션이 뭐냐. 키 리소스 대신에 키 매트릭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대신에 unfair advantage.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뭐냐. 이런 측면을 보강해 갖고서 제시한 게 린 캔버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지니고 있는 한계, 또 유용성을 살면서 한계를 갖다가 뭔가 좀 보강하기 위한 이런 그 린 캔버스로서의 그 접근은 상당히 그 미닝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아주 심플하게 보여주면 그런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역시도 왜 이걸 갖다 강조하게 되느냐 하면 이분이 직관입니다. 어떤 이론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다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보다 하나 더 앞서 나간 것은 바로 뭐 밸류 프로포지션과 관련해 갖고 밸류 프로포지션 중에서 아주 자사만이 밸류 프로포지션에서의 유니크한 그런 거예요. 아주 특이한 그런 그 측면이 뭐냐 하는 걸 이렇게 부각을 시켰다는 의미, 또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갖다가 어떤 문제를 갖다 갖느냐, 어떤 솔루션을 원하느냐에 관한 그 프로블럼을 특별히 인식했다는 의미에서는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보다는 고객 측면을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또 중시하는 그런 측면을 린 캔버스가 지금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건 린 캔버스건 간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밸류 프로포지션 캔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밸류 프로포지션입니다. 밸류 프로포지션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렇게 구체화해서 이렇게 내보일 것이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밸류 프로포지션 캔버스라는 걸 갖다가 이 피터 톰슨이라는 분이 제시를 했는데, 크게 보면 차원은 프로덕트와 고객을 이렇게 나눠 봐갖고 고객이 원하는 needs, wants, fears 이런 측면하고 프로덕트가 지니고 있는 프로덕트 성과와 관련된 거하고 이렇게 대칭시켜 본다는 의미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이렇게 대비시켜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가만히 들다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쉽게 이해가 안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의 우선 니즈를 본다면은 고객의 니즈라는 것은 어떤 부족감입니다. 우리 마케팅에서 얘기하듯이 내가 부족감을 해요. sense of lack, 부족감이 니즈인데 그 니즈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게 원츠고 원츠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이렇게 구분할 성질이냐 아니냐에 관한 논란도 많이 이룰 수가 있고, 경험이라든가 이런 하여튼
컨셉추얼리 개념적으로는 뭐가 이해가 되지만은 이걸 실제로 내가 실제에 내가 이거 적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유용성이 있겠느냐에 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스 모델 캔버스와 린 캔버스 대단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두 가지가 다 홀리즘 베이스드,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전체적인 그 과정을 하나의 전일주의, 하나로, 전체를 하나로 보는 이런 시각의 모델이다라는 의미에서는 아주 명쾌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홀리즘 베이스드 비즈 모델이라는 그런 그 아주 명쾌한 그런 그 유용성 있는 반면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객 니즈, 특히 고객 니즈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해, 고객 니즈에 대한 어떤 진화, 논리, 논구가 없고 가치 제한이나 밸류 프리포지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갖다 당신에게 제안을 하니까 필요한 사람 와서 그 가치를 캡처하기 위해서 습득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이걸 사가시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건 가치 제한이라는 건 굉장히 기업 측면의 주관성을 갖다가 주관적인 그런 그 산물로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연 가치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한 그 논란의 거리가 되고 과연 이것이 잘못되면은 고객은 오지도 않고 기업이 이런 그 가치 제한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자원과 활동,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냥 낭비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정도 그런 그 한계를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나가고 그런 전략을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에 관한 전혀 지금 그 어떤 지침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비즈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이 사업이 과연 좋은 사업이냐 나쁜 사업이냐 앞으로도 좋아질 거 나쁜 것이냐 이런 거에 관한 그 모델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도구가 전혀 지금 여기 담겨지질 않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즈 모델 캔버스 이건 그냥 이익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하나의 체크리스트, 스냅샷 혹은 하나의 블루프린트, 하나의 청사진에 불과하다. 그럼 왜 이런 그 한계를 갖게 되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직관에 기초한 방법론 때문이거든요. 직관에. 논리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관과 논리적인 그 합리적 논리성, 논리적 합리성과 관련된 그 이론하고 직관과 이론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 같다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현상, 어떤 사건 이런 것들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본능입니다. 본능. 본능은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난 겁니다. 본능에 의해서 그냥 어떤 걸 설명하는 거고. 직관은 합리적인 프로세스라든가 이론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동안에 각 개인마다가 축적되어 있는 그 경험, 인식, 인지 이걸 기초해 갖고 어떤 그 사물에 대한 이해, 그걸 판단하는 게 바로 인투이션, 직관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거친 어떤 논리, 어떤 방식, 논거에 기초해서 어떤 사물을 갖다 이해하는 그 툴, 그런 그 툴 자체가 시어리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커트 레빈이라는 사람은 1935년도에 이게 심리학자입니다. 독일의 그 심리학자인데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와갖고 1935년도에 아주 그 연구와 관련돼 갖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핵심 메시지를 갖다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그건 뭔가 There's nothing so practical as a good theory. 그러니까 좋은 이론만큼 실제적인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이론은 곧 실용성도 크고 또 실용성이 큰 이론이라야 결국 좋은 이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주의 주장을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디피니션 혹은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하고 또 혁신하고 평가하는, 그리고 평가 툴로서, 평가 도구로서 갖춰져야 될 그 특성이 뭐가 돼야 되겠느냐와 관련해서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이론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론에 기초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혁신하고 또 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이론이 굉장히 시급하다 하는 걸 갖다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2000년을 전후한 인터넷 혁명 이후부터 ICT 혁명에 따라서 많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많은 사업 기회가 전개됨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돈을 벌 것이냐와 관련된 아주 각양각색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했지만은 이론이 없이 그냥 직관에서만 하다 보니까 막 혼란스럽다 해서 이후에는 이론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이노베이션 이런 방법이 꼭 나와야 되겠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2015년, 금년이 2015년인데 2015년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강좌는 바로 그런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강좌 내용 갖다가 전달하고 전달시킬 뿐만 아니라 전달받은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활용을 해갖고 가장 실용성을 높이는, 그런데 기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 강좌가 마련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새로운 그런 그 이론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방법, 또 설계, 또 혁신 이런 거를 갖다 다루기 위해서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익을 내는 논리, 이익을 내는 방식, 이익을 내는 틀, 이익을 내는 시스템, 이익을 내는 메커니즘, 이걸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익을 갖다 추구할 것이냐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주 깊숙이 숙지하고 있고 그걸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해당한 것을 개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 개발된 것을 활용하더라도 자기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 바탕 위에서 그걸 갖다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이해를 갖다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여러 강좌를 통해서 이분에 관한 걸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눈을 강조함으로써 이 틀이 여러분들 머리 안에 좀 심하게 하면 이렇게 완전히 세뇌가 될 정도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가 해주실 갖다가 기대를 합니다. 자,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어떻게 이익을 내느냐. 우선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느냐. 내가 기업 입장에서 내가 만든 제품보다 또 그 제품을 저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냐. 같은 겁니다. 프로덕트나 솔루션 같은. 하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제품을 보는 거고 하나는 고객 입장에서 제품을 보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제품의 솔루션, 내가 원하는 솔루션이냐 아니냐. 바로 이 프로덕트 혹은 솔루션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기업 그 자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업 뭐 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경영 철학과 경영 이념과 사업에 대한 기업 사명을 갖다가 지니고 있다 손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아무리 강조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솔루션이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한다 것 같으면 그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은 이 제품 서비스라는 것이 제품과 솔루션이라는 것이 바로 그 기업의 얼굴이요, 기업의 본질이고 기업 자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지나친 얘기는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의 프로덕트는 goods and services, 눈에 보이는 goods, 유형의 재화와 invisible,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프로덕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솔루션도 고객 입장에서 본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보는 그 goods와 서비스를 갖다가 솔루션즈에 이렇게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 혹은 솔루션이 타겟 마켓, 그 표적 시장에서의 고객 니즈, 아직 설명을 좀 하죠. 고객 시장에서의 타겟 마켓의 고객 시장에서의 익스플리짓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이게 거기 부합하는 제품이고 솔루션이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핌스 모델은 이것의 몇 프로가 좌우된다고요? 바로 그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함축해 보면은 솔루션즈 피스에서 이 제품이 고객의 익스플리짓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얼마나 적합한 거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기업의 수익에, 기업의 이익의 80%를 갖다가 좌우한다. 이 부분이 80%를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익스플리짓 니즈가 뭐냐? 앞으로 누는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강좌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강좌 제목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는 크게 두 가지의 용어에 기초한 그런 그 주주장이고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방법입니다. 둘은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는 폼 파워라는, 기업 파워라는 그런 그 개념 하나하고, 또 하나는 explicit needs라는, 이 explicit needs는 고객의 수요 사이드를 갖다 나타내는 하나의 그런 그 단어요. 폼 파워는 기업의 뭔가 힘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것.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 두 단어가 함축한 내용을 풀어가면서 이론의 기초를 갖다가 삼고 그 이론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라는 걸 개발해 갖고 그걸 사용할 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현상, 그 설계와 앞으로 어떻게 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 나갈 것이냐에 관한 방향, 그 지침 이런 걸 갖다가 얻을 수 있음을 갖다가 앞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 갖고 기본적으로 기업은 요소 시장으로부터 많은 경영 자원을 갖다가 조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레이버, 노동, 캐피탈, 자본, 머니 혹은 매터리얼, 에너지,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이런 그 경영 자원을 갖다가 외부로부터 조달해 갖고 기업 내부의 스루풋, 기업 내부의 프로세싱,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 변형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데가 어디냐? 밸류 체인입니다. 포타가 있던 밸류 체인인데 그 포타의 밸류 체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활동과 지원활동, 두 활동의 체계로서 밸류 체인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큰 그 하나의 약점은 뭔가 하면 자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밸류 체인, 그러니까 포터의 밸류 체인에다 주활동과 지원활동에다 플러스 자원을 갖다가 넣고 또 어떤 자원을 어느 시장을 대상으로 무슨 제품이나 솔루션을 만들어 제공할 것이냐를 다루는 의사결정 활동, 그걸 저는 entrepreneurial activities, 기업가 활동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원과 키 액티비티로서의 포타가 얘기한 주활동과 지원활동 플러스 entrepreneurial activities, 기업가 활동을 포함한 그런 그 키 액티비티와 이것들의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활동함으로써 얻어지는 키 컴피턴스,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중요 역량을 가지고 역량이 투영된 거가 바로 프로덕트와 솔루션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이익이라는 것은 이익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익이란 뭐냐?
레비뉴에서, 사후적으로 레비뉴에서 코스트를 뺀 겁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결국은 이익이다. 수익과 비용의 차가 바로 이익이다. 근데 우리가 이 전략이라든가 뭐 창업을 한다든가 뭐 벤처를 하든 사업을 구상할 때 미리 과연 이익이 얼마 될 것이냐, 예상 이익이 얼마 될 것이냐 하는 걸 갖다가 우선 파악하는 게 가장 급소입니다. 예상 이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상 수익에서 예상 비용을 뺀 게 예상 이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상 수익을 나타내는 소위 지표, 인디케이터가 뭐가 있겠느냐? 또 예상 비용을 나타내는 그 인디케이터, 지표가 뭐가 있겠느냐? 이 지표를 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미리 예상 수익에 대한 지표와 예상 비용에 대한 지표를 안다 할 것 같으면 그 지표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를 통해서 예상 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갖다가 미리 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은 프로핏 시킹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유념하고 그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예상 수익에 관한 인디케이터, 또 예상 비용에 관한 인디케이터를 갖다가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품이 과연 고객의 익스플리시트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제품이 과연 얼마나 적합한 거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솔루션즈 핏이라고 정리를 한다면은 솔루션즈 핏이야말로 수익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앞서서 익스플리시트 니즈에 관한 거를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겠지만 여기서 잠깐 요 정리를 갖다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익스플리시트 니즈라는 것은 인터넷 이후에는 인터넷 혁명 이전에는 크게 크로잡됐던 개념이 아닙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은 인터넷 혁명이 오면서 이익 추구와 관련된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용어 단어가 굉장히 한계를 느끼게 된 겁니다. 이미 마케팅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마케팅에서는 디맨드라는 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뭔가 하면 니즈가 아까 니즈는 부족감이다. 각 고객이 느끼고 있는 부족감인데 그 부족감이라는 니즈가 구체 형태를 취하는 것이 원츠고 그 원츠가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디맨드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때문에 이 마케팅에서 전제하고 있는 이 디맨드라는 그 개념은 기업이 힘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뭐 그렇게 그것만 갖고서 얼마든지 이익을 내는 거를 설명하는데 불편이 없어요. 왜? 고객의 포켓에 만약에 돈이 있다, 구매력이 있다면 그거는 의당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그 수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 액츄얼 디맨드로서 고객이 실제로 구매력을 퍼체징 파워, 구매력을 갖고 있는 디맨드가 바로 그 디맨드인데 그건 실제로 존재하니까 액츄얼 디맨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액츄얼 디맨드는 곧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의 원천이다. 그것이 바로 기업이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업이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고객이 자기가 포켓 안에 구매력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기업이 제시해주는, 기업이 아까 제언해주는 가치라든가 기업이 제시해주는 제품 혹은 솔루션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돈은 있지만 내가 지불할 의향, 구매할 의향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액츄얼 디맨드가 많다 손 치더라도 기업의 경우에는 결국은 수익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그냥 그림의 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힘을 쥐은 상황으로 넘어갈 때는 디맨드라는 액츄얼 디맨드라는 그 하나의 오기 대신에 또 다른 용어가 필요하다. 또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개념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익스플리시트 니즈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익스플리시트 니즈, 나타났다는 얘기, 현실 니즈, 나타났다는 그 니즈인데 현실 니즈라는 것은 고객이 구매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불 의향도 갖고 있는 니즈를 익스플리시트 니즈 혹은 현실 니즈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니즈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라는 이번 강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구성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폼 파워와 더불어 두 가지, 폼 파워 플러스 익스플리시트 니즈,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이 강좌 아주 핵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 갖고 이 제품과 솔루션이 고객의 익스플리시트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과연 얼마만큼 적합한 것이냐, 그 적합한 정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솔루션즈 핏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은, 자, 솔루션 핏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문제를 푸는데 저 솔루션이 굉장히 아주 꼭 내가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주 기꺼이 아주 마음 내켜서 지불할 의향을 갖다가 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와서 뭐 사라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하다면 내보인다 이겁니다. 아무리 와서 호객 행위를 잘 한다 치더라도 이 솔루션 핏이 나의 경우에는 이 솔루션이 저게 나한테 별로 잘 안 맞는 거다라고 할 때는 아무리 와서 한다도 그거 사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솔루션즈 핏은 바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expected revenue,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경영 자원을 외부 요소 시장으로부터 조달해 갖고 기업 내에서 특히 아까 말씀을 좀 빠뜨렸는데 포타의 밸류 체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익스텐디드 밸류 체인, 확장 가치 사실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소스와 액티비티를 동시에 고려할 뿐만 아니라 액티비티 중에는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와 서포트 액티비티 외에 더 중요한 엔터프리너리얼 액티비티를 감안한 그런 그 가치 사실이기 때문에 익스텐디드 밸류 체인이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텐디드 밸류 체인 내에서 조달한 자원을 갖고 여러 활동을 행함으로써 아주 중요한 핵심력이 아주 키 역량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엠베디드 이렇게 배에 들어가서 나온 것이 바로 제품 또는 솔루션주다.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 전달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해갖고 익스텐디드 밸류 체인 내에서 변형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나 솔루션주를 만들어갖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쭉 그 프로세스, 여기 프로세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거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결국 뭐냐?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피, 이 전 과정에서 그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적은 비용으로 이루어졌느냐의 여부가 결국은 프로세스 핏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예상 비용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레비뉴, 프로핏, 레비뉴, 코스트에 관한 거를 좀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레비뉴에서 코스트 뺀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수익이란 뭐냐? 본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본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본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수익이다. 레비뉴다. 그 비용은 뭐냐? 본업을 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의 어떤 그 사용분 혹은 소모분, 이것이 바로 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이익이다라는 것 갖다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솔루션즈 핏과 프로세스 핏을 통해서 하나의 이익이 얻어지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Profit Seeking 포뮬라가 가능하다. Profit Seeking 포뮬라.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공식이라는 것은 Expected Profit equal Expected Revenue minus Expected Cost다. 이것은 바로 뭐냐? Expected Revenue를 나타내는 Solution Fit과 Process Fit하고의 그 함수로서 Expected Profit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공식이 얻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 뭐냐? 결국 이익입니다. 이익 추구입니다. 그런데 이익 추구를 직접 설명해주는 이론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경영학을 한 40년 동안 지금 가르쳐온 사람의 입장에서 늘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기업은 프로핏 시커로서 이익을 추구한 경제 주체로서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냐에 관한 그 이론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뭔가 좀 이게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늘 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익 추구에 관한 이 기본 틀을 갖다가 이해함으로써 Profit Seeking 포뮬라를 우리는 얻을 수 있고 Profit Seeking 포뮬라에 기초해갖고 이익 추구에 관한 이론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 정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가능성을 갖다가 우리는 이 표를 보면서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제 얘기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앞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돈을 버는 방식, 돈을 버는 논리, 돈을 버는 틀, 돈을 버는 시스템, 돈을 버는 메커니즘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을 때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과연 뭐가 있느냐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겠습니까? 수익의 원천은 어디예요? 수익의 소스, 수익이 어디서 와요? 익스플리시트 니즈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덕트나 제품, 솔루션에 대해서 고객이 지불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질 때라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익스플리시트 니즈가 유일한 수익 원천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솔루션주가 익스플리시트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데 과연 얼마만큼 적합한 거냐 아니냐의 정도에 따라서 수익이 좌우된다. 핌스 모델에서는 바로 수익이 전체 이익의 80% 갖다 좌우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80%, 이익의 80%를 갖다 좌우한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핌스 모델이 주는 메시지를 갖다 우리는 원형해서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소 싱어로부터 많은 공급자와 또 파트너들로부터 경영 자원을 조달해 갖고 확장 밸류 체인, 익스텐드 밸류 체인 내에서 포타의 서포트 액티비티와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에 앵떠뿌리너럴 액티비티를 행합니다. 어디서 행하느냐? 리소시스라고 자원 바탕 위에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원과 이미 갖고 있던 자원을 갖고 이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핵심 역량이 형성이 되고 그 핵심 역량이 결국 투영화되고 엠베디드, 체화되는 것이 바로 프로덕트와 솔루션이다. 이것이 과연 고객의 익스플리시트 니즈, willingness to pay를 갖고 있는 니즈를 갖다 충족시키는데 얼마만큼 이게 적합한 거냐 아니냐. 여기서 발생한 비용이 얼마만큼 적은 비용으로 이 제품과 솔루션을 갖다가 생산, 제공하는 그런 거 프로세스냐 아니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은 설명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그 구성 요소들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 비즈니스 모델 설계론이라는 이거는 여기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explicit needs와 이 부분을 나타내는, 여기 표준 안 되지만 이 부분을 나타내는 폼 파워, 기업 파워라는 이런 그 두 가지 축에 의해서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설명된다. 이 explicit needs는 니즈가 자꾸만 바뀝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뀌어요. 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부족감이 충족이 되고 나면은 이미 그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부족감을 또 느끼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explicit needs는 니즈가 진화하는 단계마다에서 explicit needs가 결국 형성되게 돼 있는 겁니다.
니즈 진화의 각 단계마다에서 형성되는 explicit needs를 어떤 활동, 특히 어떤 혁신 활동을 통해서 그걸 충족시켜 주느냐. 바로 이 니즈에 부합이 되는 니즈에 맞는 니즈 맞춤 혁신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이미 기업이 갖고 있는 리소스와 또 앞으로 전개할 그 혁신에 필요해서 새로 이렇게 조달해야 될, 새로 구축해야 될 리소스 그 바탕에서 어떤 니즈 맞춤 혁신을 갖다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솔루션즈 핏과 프로세스 핏이 좌우되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결국 expected profit이 정해진다,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이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도식입니다. 요거에 관한 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잘 좀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이후의 강의의 항상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강의에 관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기대입니다. 너무 한정된 이 영상 강의라는 한정된 그런 그 공간과 시간에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이 이렇게 좀 가능하지 못한 그 부분이 참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강의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보다도 쉽게 이해가 가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